이게 참 전기차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가장 선행이 돼야 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전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을 뗀다면은 이제 다른 데서 내가 알기로는 중국에서는 2,000여 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뭐 같이 짓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그런 인프라가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전기차만 이렇게 된다고 해서 전기를 공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아무리 전기차가 들어온다고 해도 그 이상의 전기를 충전할 전기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그 숙제는 정부가 풀어야죠. 그렇죠. 정부가 저희가 고민해봐야 답안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어차피 전기라는 게 독점이기 때문에 한국은 그쪽에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전 세계가 화석연료로 전기를 떼는 거에 대해서 계속 금지를 한다면요. 결국은 수소를 사다 써야 돼요. 수소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수소는 액체 전기 혹은 기체 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지금 98% 수력 발전입니다. 심야 전기는 결국은 다 버리죠, 지금. 그렇죠. 이거를 수소로 만들어 수출하면 돼요. 전기를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수소는 수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우리가 석탄, 석유를 수입해서 여기서 화력 발전을 떼어서 거기서 발전을 하듯이 물론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뭐 조력, 풍력 이런 것들을 대체하면 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니면 탄소를 포집하면 돼요. 포집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요. 이 카본을 지하 3,000피트 밑에다가 그냥 탄소만 찍어서 눌러버립니다.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화석연료를 써서 전기를 얻으려면 포집을 해야 되고요. 근데 포집이 비용을 많이 수반합니다. 그래서 아마 땅이 넓고 특히 이제 지금 이 일본이 수소를 수입해 오는 나라는 아시겠지만 호주입니다. 호주는 갈탄을 가지고 수소를 추출해요. 그래서 탄소를 포집합니다. 지하 3,000피트 밑에. 그러니까 우리는 땅 넓으니까 사람 안 사는 데다 묻으면 되니까 니네는 수소만 사가라 이겁니다. 아마 모든 생태계가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 수소를 활발하게 수출하는 나라가 생길 거고요. 대한민국은 수소 수입국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제가 보기엔 탄소를 제로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걱정하시는 부분은 정부가 지금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일단 뭐 전기는 이제 또 그렇다 치고 예를 들어 5G도 제가 알기로 투자를 거의 뭐 통신 3사에서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뭐 모빌리티가 자율주행이 되려면은 5G가 선행이 돼야 된다. 근데 이쪽에서는 5G가 선행이 안 돼서 이게 안 된다 그러고 5G는 거기 들어와야 5G를 투자를 한다 그러고 그게 어디가 선행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리던던시라는 건 뭐냐면 이중 중복입니다. 그러니까 인베디드 차량에 박혀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완벽하게 자율주행 구현을 하면 괜찮은데 컴퓨팅 파워가 더 세져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전기 소모도 많습니다. 그래서 통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연산에 필요한 것들을 다 클라우드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연결된다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vehicle to vehicle, vehicle to infrastructure, vehicle to pedestrian, 보행자. 우리가 예를 들면 건너갈 때 핸드폰에서 나오는 이 미세한 신호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럼 사람이 만약에 건너가면 차는 절대 사람을 칠 수 없는 시스템까지. 아주 이상적이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야, 네가 뭔가를 해줘야 우리가 깔지. 그리고 반대로 또 이 업체는 야, 네가 깔아줘야 우리가 이 시스템을 하지.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엔비디아나 이런 쪽에 야, 됐다. 통신 없이 우리가 안에 있는 컴퓨팅 파워를 더 미세공정으로 낮춰가지고 에너지 적게 소모하고 차량 내에서 다 해결해 줄게. 사실 처음에는 그래서 통신이 안 되면 자율주행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컴퓨팅 파워가 점점 세져요. 차 안에 박혀있는. 네, 그래서 엔비디아도 처음에는 자율주행이 되게 되면 전기 소모량의 상당 부분, 지금도 한 30% 정도는 전기차의 에너지 소모량의 30%는 자율주행이 되면 소진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00km 항속거리다 그러면 아니다. 30% 디스카운트해서 700km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통신으로 연결되면 훨씬 더 이제 에너지 소모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처음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처럼 컴퓨팅 파워를 해결하는 노력들이 계속 있을 거고요. 지금 테슬라도 사실은 실시간 연결은 안 돼 있죠. 근데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비전 센싱을 가지고 안에서 연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마 그게 병행되다가 통신이 연결되면 아마 10년 먹은 차 쪽이 확 가라앉을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전에 만약에 테슬라가 꿈꾸고 있는 위성통신이 먼저 개통된다면 포스트 5에 바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실제 통신사들은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걸. 왜냐하면 우리는 돈이 돼야 깔는데 하늘에 자꾸 위성이 떠요. 아마 얼마 전에 기사 보셨겠지만 테슬라가 위성을 한 번에 143개를 쐈어요. 그러니까 팔콘에 팔레트에다가 위성 143개를 붙여놓고 위성 하나의 가격이 25만 불입니다. 3억이 채 안 해요. 이걸 한꺼번에 몇 개를 우주에 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성 쏠 때마다 단가가 워낙 비쌌기 때문에 엄두도 못 냈는데 대량으로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손정희도 뭐 그렇게 하다고 하죠. 돈이 없어서 포기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존의 베조스하고 둘이 경쟁을 하고 있죠, 지금. 근데 이것도 전부 다 미국 국방부가 먼저 계획했던 거고요. 이거의 이 민간 버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려면 진짜 거기에 다 종속될 수밖에 없겠네요. 종속이 되거나 아니면 돈을 내거나. 그리고 또 GPS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무료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스마트 무기들이 계속 확산돼서 적대국이 만약에 이 GPS를 이용해서 만약에 유도탄이라든지 이걸 쏜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GPS를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자주 안보에도 문제가 됩니다. 이 GPS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국도 한국형 GPS를 띄우겠다는 게 사실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각국이 이제는 우주 기술이 없으면 또 왕따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전쟁 시에 굉장히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한국이 여러모로 그래도 참 많이 깨어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그러지 아까 지금 현대차, 삼성, LG 이렇게 주로 뭐 이렇게 말씀 나누셨는데 그럼 이제 주린이들이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삼성, LG, 현대 이런.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로 보기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뭐 하는 것들이 각각 너무 많으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주력이 반도체고요. 그 아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은 사실 반도체예요. 반도체고. 근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 테슬라도 어떻게 이게 오토파일럿을 잘할 수 있게 됐냐.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칩을 자체적으로 만들었죠. 하드웨어 1.0, 2.0, 지금 쓰고 있는 게 3.0이고요. 내년이나 내후년에 4.0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짐 켈러라는 사실 천재가 있는데 이게 미국은 참 부러운 게 이 외계인 같은 천재들이 너무 많아요. 이 짐 켈러가 사실 이 친구도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이동을 하는데 이동할 때마다 반도체를 하나 턱턱턱 만들어요. 사실 저도 계속 이제 테슬라를 이제 와칭하면서 불안불안했던 게 원래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모빌라이 시스템을 썼습니다. 자율주행에. 근데 사고가 크게 났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신이 연결이 안 되고 비전 센싱만 의존하다가 사고가 나니 엔비디아의 컴퓨팅 파워에 의존해서 엔비디아를 갖고 왔죠.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 센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일론 머스크가 붙죠. 야, 가격 낮춰. 못해. 그랬더니 너 자꾸 거지같이 나오면 내가 직접 만든다. 했을 때 짐 켈러가 테슬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반도체를 직접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냥. 그거를 삼성에 있는 삼성의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게 지금 FSD 하드웨어 3.0입니다. 아마 기사 보셨겠지만 TSMC 7나노 공정을 이용해서 다음 테슬라 거는 TSMC가 만든다라는 거는 4.0입니다. 근데 짐 켈러가 하드웨어 2.0 대비 3.0을 얼마나 대단하게 만들었냐면 21배 기능이 향상됐어요. 근데 3.0 대비 4.0은 또 3배가 높아진대요. 계속 이렇게 자동차에 인베디드에 있는 컴퓨팅 파워가 높아집니다. 근데 또 보니까 뭐 지난주인가 또 삼성하고 5나노 공정으로 또 만든다 FSD를.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TSMC하고 삼성을 계속 붙이는 거죠. 훨씬 고도화시키는 겁니다. 전력 소모량은 적게 하고 컴퓨팅 파워는 세게. 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삼성도 지금 메모리도 잘하고 있지만 사실 메모리는 뭐 우리가 70몇 프로 하이닉스하고 장악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먹은 거고요.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도 어느 정도 가라앉혔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안심하고 가도 될 것 같고요. 비메모리 쪽에서 파운드리 쪽은 사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TPU 같은 거는 텐서플로우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해서 이제 구글도 반도체를 만들고요. 지금 테슬라도 FSD 칩 만들죠. 반도체 만들고요. 대부분 아니면 ARM 같은 회사들이 디자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만들기 때문에 대신에 디자인을 해주는데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ASML 같은 EUV 노광 공정 장비가 막 쇼티지가 나거나 아니면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도 EUV 장비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회사가. 그런 면에서 전 TSMC하고 삼성이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그런 쪽으로 계속 나갈 거고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뭐 모든 분야에서 다 어떻게 월클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많이 놓이고요. LG는 뭐 이번에 좀 아쉽습니다만 이제 스마트폰 사업을 날리고 VS 사업부 차세대 자동차 쪽에 이제 마그나하고 LG 마그나라는 이제 회사 만들어서 나가죠. 그러니까 LG도 사실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실을 많이 봤던 사업을 날렸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그렇죠. 근데 하나는 또 이제 약간 숨은 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 100세까지는 스마트화 시킬 수 있었던 거는 스마트폰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계속 연구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았었죠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접목이 됐기 때문에 순기능적 역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스마트폰 사업부에는 많은 연구원들을 VS 사업부나 아니면 뭐 100세까지 사업부나 계속 아마 퍼뜨려서 기존의 그 DNA는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LG가. 그러니까 LG가 최근 들어서는 뭐 100세까지도 그렇고 자동차 쪽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 이번 CES에서도 GM의 시스템을 보시게 되면 LG 거였고요. 다이밀러 벤츠도 이번에 이제 엠벅스 하이퍼 스크린이라는 걸 갖고 왔는데 보니까 LG 거고요. 그다음 마그나도 키노트 하는데 다 LG 얘기만 하고 있어요. 피스커도 LG. 그래서 LG가 참 이 스멜이 많이 풍기더라고요.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LG도 사업의 방향을 로봇도 사실 로봇 분야도 깊숙이 들어가면 LG가 생각보다 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기반 기술들의 핵심은 뭐겠어요? 모터, 배터리잖아요. 결국은 내연기관, 휘발유, 엔진, 트랜스미션 대신하는 게 배터리 모터잖아요. 이 배터리 모터는 UAM의 양력을, 즉 하늘 날아오르는 힘도 모터의 힘이겠죠? 로봇이 회전력을 가지고 관절 운동으로 바꾸는 리드성을 보시면 관절 운동으로 바뀌어요. 뛰어다니는 로봇도 모터의 힘, 배터리 힘이죠. 전기차가 얼마나 제로백이 빠르냐? 뭐 1.9초. 뭐 이제 테슬라 로드스터 같은 경우는 1.9초 제로백. 그다음에 리막 같은 경우 1.85초. 이건 내연기관의 슈퍼카들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이제 퍼포먼스가. 이게 전부 다 모터하고 배터리거든요. 이거 제일 잘하는 게 사실은 LG죠.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고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이 모터도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 냉장고가 껐다 킵니까? 아니죠. 우리가 뭐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끄잖아요. 그렇죠. 이 내구성. 그래서 LG가 거기서 지금 이제 굉장히 품질이라든지 내구성을 인정받았다는 얘기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터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UAM에 들어가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하늘 날아오르는 가벼운 효율 높은 모터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미 뭐 쉐보레 볼트의 구동 모터나 이런 것들은 이미 납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LG는 모터 쪽에서도 LG는 상당히 좀 잘하고 있죠. 네. 그리고 또 삼성 LG 말씀드렸고요. 뭐 SK도 뭐 SK 이노베이션 뭐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통신 굉장히 좀 훌륭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있고요. SK도 최근에 이제 최 회장님의 계속 얘기들을 하나씩 분해해 보면 모빌리티 쪽으로 약간 방향을 좀 선회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동차 생산만 안 하지 거기 관련되어 있는 모든 서비스 다 할 수 있겠죠? 자, 한번 볼까요? 차를 구매해요. 바게인 파워가 있는 게 뭐냐면 SK 렌트카, AG 렌트카 인수했죠. 그래서 롯데 렌트카가 1위, 지금 SK 렌트카가 2위입니다. 거의 박빙이에요. 나중에 만약에 전기차로 다 바꾸거나 아니면 라이드 쉐어링이 된다 그러면 현대 자동차보다 엄청난 바게인 파워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한꺼번에 하니까 소카 지분이 있죠. 그래서 구매를 해요. 싸게 사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차가 메인테넌스를 잘해야겠죠. 렌트카 타는 기간 동안 최대한 깨끗이, 그 다음에 감가상각이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수리를 하거나 그때그때 계속 뭔가 부품을 교체하거나 해야 되겠죠. 이거 누가 하죠? 스피드메이트가 하죠. SK 스피드메이트가 하고요. 그렇게 해서 중고차 시장에 원래 비싸게 팔린 게 원래는 SK 엔카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동차 생산을 위해 말고는 나머지를 다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SK 에너지가 뭐 옛날 60 SK 에너지가 있었고, 그러니까 자동차에 사실 생로병사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SK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자율주행차로 바뀐다 하더라도 통신, 그 다음에 배터리, 그 다음에 SK 에너지는 지금 이제 이 안에서 휘발유 이제 주유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충전소, 그 다음에 라스마일 딜리버리가 가능한 자그마한 풀필먼트 센터를 지어서 우리가 만약에 주문을 한다 그러면 여기 저장해 놨다가 뭐 드론이나
아니면 여기서 자율주행 셔틀, 우리 집에까지 갖다 주는 이런 서비스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SK는. 그래서 SK도 미래 모빌리티 관련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대자동차는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업체에서 모빌리티 업체로 지금 터닝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모빌리티가 범주가 클까요? 로봇이 클까요? 로보틱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게 더 클까요? 모빌리티하고 로보틱스. 성장성인 면에서 말하는 아닙니다. 이 산업의 범주. 산업의 범주 면에서 저는 앞으로는 로봇이 더 클 거라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빠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성지가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가 퍼스널 모빌리티, 킥보드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서부터 더 크게는 3차원 공간의 어번 에어 모빌리티까지, 즉 자동차에서 훨씬 더 범주가 커지고 있죠 지금. 그렇죠. 여기서 일단은 현대자동차는 그나마 다행인 게 일반 컨벤셔널 자동차 업체 중에 4개 정도가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게 현대자동차 그룹, 폭스바겐 그룹, 도요타 그룹, GM입니다. 네. 이미 주가가 지금 그렇게 반영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그래도 현대자동차가 그나마 친구들이 제일 좋아요. 삼성, SK, LG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뭐 최근에 애플 진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애플도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 3명하고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친하죠. 다 친하죠. 왜냐? 삼성은 건강한 경쟁자이자 벤더죠. LG 훌륭한 벤더죠. 뭐 왜냐면 카메라 센서, 뭐 배터리까지 다 해주죠. 지금 아이폰 12 분해하게 되면 국적 기준으로 압도적 1등이 한국입니다.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순이에요. 부품의 국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삼성하고 LG는 훌륭한 벤더입니다. SK는요. 최근 몇십 년 동안 통신사로서 계속 우리 거래 관계를 맺었잖아요. 다 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현대자동차는 그래서 이제 이 범위를 넓히는 데까지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도 굉장히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2차원 공간에 달리는 로봇 자율주행차, 3차원 공간에 나는 로봇 UAM. 그렇게 따진다면 로봇의 범주는 더 큽니다. 인지 판단 제어가 300km 달리는 자동차에서 가능하다면 정지도에 있는 사물은 누워서 떡 먹힙니다. 그게 로보타이제이션이에요. 이 시스템을 그대로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현대에서 그거 인수한 거 상당히 칭찬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미국에서 그거 인수하게 나는 해준 게 더 의아스럽더라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원래 달파라 그래서 네. 근데 이제 미국은 너무 우리가 미국 걱정해 주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어쨌든 너무 좋은 걸 가져온 것 같더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그다음 뭐 기업이라는 게 사실 이제 속해 있는 사람들, 네. 그다음 그 기술에 대한 상용화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기업이라도 그 유튜브에서 인기 끌고 끝날 수도 있는 기업이에요. 네. 안 그래도 그런 우려가 있더라고. 제가 너무 좋다고 너모 채널에 가서 얘기했더니만 현대가 인수한 게 오히려 문제라면서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우리한테 한가하게 배짱 튀길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글에 있을 때나 소프트뱅크에 있을 때는 미래에 대한 꿈이 있었던 기업인데 우리가 드론을 중국한테 다 뺏긴 이유가 뭘까요? 드론의 종주국은 중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하고 미국이에요. 근데 왜 DJI가 전부 다 시장을 먹었을까요? 상용화입니다. 상용화라는 게요. 미국이 제일 문제는 R&D는 강한데 상용화에 실패해요. 자, 그러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입장에서도 꿈의 기술을 만들어서 스팟미니 같은 마치 이제 살아있는 개처럼 생각되니까 뭐 사람들이 발로 찰 때마다 자꾸 뭐 탄압하지 마라, 학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우리가 이제 뭐 감정이 동화될 정도로 되게 잘 만들었잖아요. 근데 유니티리 로보틱스라는 중국 업체가 있습니다. 걔들이 만든 A1이라는 로봇을 보시면 걔들도 끝내줘요. 근데 걔들은 가격이 7분의 1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대량 생산하겠대요. 그러면 DJI하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아주 꿈의 기술이 있지만 대량 생산하지 못하면 중국한테 먹히는 겁니다. 현대자동차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매니팩처 기업이죠. 그러니까 결국 보스턴 다이내믹스 입장에서도 이제는 상용화를 하지 않으면 존속할 수 없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뭐 구글에 들어갔다가 R&D 거기서 쫙 빼먹고 그 다음에 또 소프트뱅크 가서 또 싹 빼먹고 그럼 숙주를 바꿔서 또 현대자동차에 와서 쑥 빼먹는다. 그럼 우리가 호구입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요. 대신에 우리는 뭐냐? 니네 기술을 가지고 우리 대량 생산해서 중국 애들하고 맞짱하면 뜬다. 그게 됩니다, 현대는. 그리고 휠타임 로봇, 즉 바퀴로 달리는 로봇과 렉타임 로봇,
다리로 달리는 로봇의 이 알고리즘은요 천지차예요.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가지고 있는 인지 판단 제어에 대한 이 천상계에 있는 거를 현대자동차가 갖고만 올 수 있다면 사실 현대자동차는 퀀텀 점프가 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로보타이제이션이라는 즉 모빌리티로 확산 이후에는 로보타이제이션이 있다. 더 확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기초 기술을 저희가 좀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뭐 현대자동차.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4개, 4대 기업의 시가총액이 아마 전체가 64% 정도 될 겁니다. 이 4개 기업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 4개 기업만 우리가 잘 왓칭을 해도 사실은 또 밑에 있는 서프라이 벤더들까지 다 보고 아직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오프라인 쪽에 가깝다면 온라인은 또 우리는 네이버 카카오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참 훌륭해요. 예, 네이버 카카오는 다른 나라에 없어요. 이 포트폴리오는. 맞아요. 왜냐면 다 구글이 먹었거든. 전 세계를 구글이 장악했는데 이러면 이상한 이 조선반도에는 이 네이버 카카오라는 놈이 있고 이 네이버가 라인이라고 또 이게 약간 외도를 했는데 이게 또 갑자기 막 독버섯처럼 번지네요. 그래서 일본의 야후재팬까지도 이번에 아마 합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동아시아 쪽에 뭐 중국이야 자기들끼리 해먹으라 그러고 사실 굉장히 예외적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밸류에이션에 상당히 좀 열려 있기 때문에 O2O. 그래서 오프라인은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우리 제조업의 전통적인 대한민국 제조업의 강국이거든요. 이쪽을 우리가 커버를 해야 되고 이 온라인은 자칫 다 먹힐 수 있었던 온라인을 카카오 네이버가 수성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떤 뭐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좀 구성이 좋네요. 예. 어쨌든 젊은 뭐 총수들이나 이렇게 이 새로운 뭐 벤처 기업들이 잘해 주셔가지고 우리나라의 하여튼 성장성이나 상당히 저는 그분들 존경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전에 뭐 1세대, 2세대는 좀 약간 으르렁거리신 부분이 있었지만 제가 한 5년 전부터 계속 이제 언론이나 기고를 통해서 한국형 어벤져스를 계속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미국은 실리콘밸리가 인재들의 용광로거든요, 거기는. 막 서로 경계도 하고 견제도 하면서 성장하는데 한국은 서로 으르렁으르렁거리는데 이 기술 수준이 미국에 못 미쳤기 때문에 참 불안했던 건데 이번에 다 손잡고 악수하는 거 보셨죠? 그래서 2세, 3세가 가면서 굉장히 쿨해졌다, 대한민국도. 그래서 뭐 기대가 큽니다. 네. 이 질문 좀 짧게 답변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밸류에이션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PSR, 주가 매출액 비율입니다. 주가 매출액 비율이 20배고 현대차는 0.4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테슬라를 볼 때 이게 앞부분에 자세히 설명 주셨지만 이게 진짜 플랫폼 기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단순히 이동 수단으로 보는 거에 차이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럼 반대로 현대차는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싼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스트랜디드 에셋, 즉 좌초자산이라는 개념을 좀 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탄소 경제가 무너져야 탄소 제로 경제가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는 내연기관 생산 설비가 꽉 차 있죠, 지금. 이 좌초자산이라는 개념은요, 현재는 에셋, 자산인데 시간이 지나면 부채로 바뀝니다. 이게 왜냐면 아까도 제가 이 ESG라는 게 사실 선진국들 어떻게 보면 횡포기도 한데 100년 동안 자기들은 화석연료 막 태워가지고 성장해왔는데 지금 막 개발도상국들이 화석연료 태워가지고 따라가려 했더니 나쁜 놈이래요. 이게 사실은 음모론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맞고 기상 이변들이 막 발생하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이 원흉은 누구냐? 이 선진국들인데 지금 선진국들 자본, 이 ESG라는 프레임에 안 맞으면 돈줄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ESG라는 부분에 굉장히 맞아요, 테슬라가 지금. 그 ESG라는 프레임은요, 어닝에 관련된 부분일까요? 밸류에이션에 관계된 부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더라도. 착하게 사세요라는 부분이 어닝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착하게 살려고 그러면 돈이 더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코크스 가지고 고를 때우면 되는데 뭐 수소 환원 공법으로 쓰래요.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이거 그냥 착하게 살아가 아니라 이건 사실 기업의 존망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이거는 밸류에이션이 열립니다. 만약에 이 프레임에 맞춰서 너 만약에 하게 되면 너한테 플러스 줄게.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서구 자본주의의 또 하나의 규칙입니다. 자, 예를 들어 ESG가 좀 애매해요. 환경은 되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데 거버넌스 문제 한번 보잔 말이에요. 화웨이,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돈줄 끊어버린.
인민군 출신들이 장성들이 대부분 다 C 레벨로 오르죠. 뭐 CEO, 뭐 CTO, 뭐 이렇게 전부 CFO 다 군 출신입니다. 화웨이가. 그러니까 전 세계 통신 장비에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게 화웨이 장비가 깔려 있는데 미국에 보니까 예를 들면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중국을 향해서 예를 들어 유도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쳐보죠. 누르려고 뭐 잔뜩 뭔가 하고 있는데 통신이 이미 미리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거버넌스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화웨이 장비관대는 다 끊지 않으면 우리 니네하고 국방 거래 못한다. 한국도 최근 들어서 LG 플러스가 그거 쓰고 있으니까 뭐 미국이 미군 철수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버넌스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돈줄을 끊어버리겠다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그럼 테슬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했냐? 테슬라가 지금 추구하는 방향이요. ESG가 추구하는 방향하고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처음에 허무맹랑한데요. 나중에 생각하고 보니까 다 연관이 돼요. 예를 들면 지구가 멸망한대요. 환경론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온도가 0.5도 정도까지는 용납이 되는데 1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 지구가 멸망한데 6,500년 만에 현생 인류가 멸망한다는 게 그 환경 마피아들의 주장입니다. 1도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그때 극지방이 녹아요. 근데 0.5도까지는 지구가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온도는. 근데 1도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게 되면 6,500만 년 만에 현생 인류가 멸망한대요. 이게 지금 주장입니다. 자, 근데 테슬라는 뭐냐? 지구 멸망한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간대요? 화성으로 간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 온도를 늦게 낮춰야 하기 때문에 전기차를 깔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사실 ESG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굉장히 얘들은 기술적으로 풀어나가면서 사실 얄밉도록 그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또 하나는 뭐냐? 위성이라는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거의 핵심입니다. 5G를 대신할 수 있는. 그 다음 뭐 하이퍼루프도 마찬가지고, 스페이스X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솔라시티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오픈 AI도 마찬가지고. 가장 AI 쪽에서 잘하고 있는 애가 밑에 있고요. 병주고 약주고요. 야, AI가 계속 크게 되면 사람을 통치할 거기 때문에 사람도 거기에 준하는 뇌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이게 뉴럴링크입니다. 여기다가 광섬에 박아서 결국 한 번에 빡 빠지직 하게 되면 저도 AI만큼 성장해 있는 거죠. 둘이 싸우라는 거예요. AI하고 사람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허무맹랑하지만 테슬라가 추구하는 기술의 방향은 앞으로 세상이 갈 것 같은, 그렇게 전개될 것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테슬라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자회사들의 역량들이 테슬라로 표출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테슬라하고 일반 전통자동차 업체가 얘 PSR 20배 받으니까 우리도 PBR 0.9배? 뭐 이것도 많이 올랐어요. 0.9배입니다만은 사실 밸류에이션의 어떤 그 상태 달라요. 그리고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자면 프리-IPO, 우리가 VC들이 투자하는 프리-IPO에서 PSR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냐? 데스밸류 넘고 나서 시리즈 A, B, C에 다 PSR이에요. 근데 이런 적자 기업이 원래 유통시장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예전에 우리가 닷컴 버블일 때 어땠습니까? 84%의 적자 기업이 상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장 기업이 84%가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왜냐면 포털이라는 게 당신은 돈을 벌 수 있을지 못 벌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이 또 84%를 넘습니다. 자, 그러면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프리-IP 시장에서는 돈을 못 벌고 적자가 나도 막 베팅을 해요, VC들이. 유통시장에 왔으면 이 터줏대감의 이 규칙을 따라야 되는데 따릅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PSR 20배짜리가 들어왔어요, 유통시장에. 근데 여기는 PR, PBR, EV/EBITDA를 보는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툭 들어왔어요. 자, 그렇게 봤던 게 뭐냐면 유니콘 1조, 데카콘 10조, 헥토콘 100조. 지금 바이트댄스가 100조가 넘습니다. 프리-IPO 기업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만약에 시장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녀석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들이 들어왔을 때 둘 중에 하나겠죠. 갑자기 유통시장에 통과해서 딱 들어왔어요. 아니, 그러면 진짜 이 유통시장에서 우르르 무너지면서 사실 엑시스를 하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설거지한다 그러죠, 소위 말하는. 프리-IPO 시장에 있던 게 유통시장에서 설거지를 당하거나 우리가. 아니면 야, 이 뭐야? 얘들은 적자를 인정해주고 PSR을 인정해주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PR이야? 얘들이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이게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가지수 3,000 넘었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에 있는 빵 다 어떻게 시작했죠?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우버, 리프트 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 애들이 들어가서 지수 자체를 예전하고 다른 방식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닝은 우리 코비드-19 때 작살났죠. 사상 최대의 주가, 사상 최대의 밸류에이션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 프리-IPO에 있던 애들이 유통시장을 건너간 거예요. 거기서 결국은 전통기업들이 고민합니다. 왜 쟤들은 관성이 있어요? 저거 인정해주면서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개가 수렴을 사실 우버 같은 경우는 유통시장에서 좀 깽판을 부렸죠. 야, 너 어닝 벌기 전에는 너 점수 안 줘. 그래서 45달러로 했다가 20달러까지 수직 낙하고 나서 유통시장의 법칙을 따르죠. 야, 이거 매각. 다시 50불까지 올라오죠. 근데 계속 적자 기업인데도 끝까지 사랑해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테슬라 같은데요. 이게 지분의 상당 부분이 VC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이쪽은요, 아마존이 프리-IPO에서 IPO 하고 나서 유통시장에 들어오고 나서 주가가 3,700배 났습니다. 퍼센트가 아닙니다. 배. 3,700배가 올랐어요. 이게 어닝이 그럼 3,700배 올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미국 시장의 질서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 시장은 되는데 한국은 안 된다는 지금. 그러니까 투자들이 약간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인위적입니다, 지금. 여기에 딱 맞는 기업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ESG에 맞아야 되고요. 이게 그래서 투자의 방향을 결정하고요. 코비드-19 때 지금 그 사티아 나델라라는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얘기한 게 있어요. 2달 만에 2년 동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압축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면 5개월 동안 7년치 비디오 스트리밍을 볼 수 있는 회원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5개월 만에. 어마어마한 속도예요. 코비드-19는 속도. 그럼 국가가 통화정책 끝나고 는 재정정책이죠. 재정정책 방향은 올드 이코노미로 갑니까? 뉴 이코노미로 갑니까? 뉴 이코노미로 가요. 그게 한국도 똑같습니다. 이 작은 나라도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114조라는 돈을 2025년까지 압축적으로 꽂겠다는 거예요. 정부가 말만 하고 뭐 그림만 그려놓고 빚좀 지고 있으면 안 될 텐데 국가가 마중물을 붓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방향이 ESG, 속도가 코로나, 그 다음에 힘, 국가의 돈이 집중해서 꽂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밸류에이션이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되게 좀 흥미로운 얘기인데 배터리 업체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이제 LG화학이 있고 SK 이노베이션 있고 삼성 SDI인데 뭐 LG화학은 이미 CATL랑 앞다투면서 거의 지금 글로벌 1위를 고수하고 있고 삼성 SDI는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캐파를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이고 SK 이노베이션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각각 그 세 개의 배터리사에 대한 개별적인 그 센터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요, 일단 저 배터리에 대해서는 완전 전문가는 아닌데 LG는 일단은 지금 많은 거래처를 확산시키는 데 일단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독립한 것도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리튬이온 쪽에서 일단은 사활을 걸었죠, 지금. 그러니까 아마 초반에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하고 있고요. LG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배터리에 공을 들였습니다. 저는 LG그룹도 많이 자문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LG그룹 많이 보고 있는데요. LG화학에서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마 SK이노베이션하고 갈등이 생긴 것도 사실 좀 고민은 됩니다만은 어쨌건 LG는 그동안 개척자의 길을 걸어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LG는 지금 현재 방식으로 많은 업체와 컨택을 하고 있고요. 실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공급받지 않는 업체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LG가 원탑이 맞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주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쪽은.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차세대 배터리 쪽으로 아마 조금 더 집중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만약에 배터리는 옛날 PDP, LCD, OLED의 수준을 밟을 개연성도 있어요. 물론 이제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LCD가 워낙 훌륭하다 보니 이제 OLED보다도 가성비 차원에서 워낙 뛰어나서 OLED보다는 이제 LCD가 좋은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리튬이온이 계속 갈지 아니면 나중에 전고체나 리튬 에어나 차기 배터리가 완전히 이걸 뒤집고 갈지는 사실 가봐야 합니다. 근데 전략상 지금 LG는 현재 기술로 굉장히 이제 많은 이 부분에 공장을 짓고, 왜냐면 공장 짓고 이런 건 굉장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여기저기 합작을 하는 이유도 현금이 어떻게 보면 바닥났거나 예를 들면 투자를 해가지고 그쪽에 라인을 확 지었는데 그 업체가 야 다음번은 니네하고 안 한다 하게 되면 이건 고스란히 다 떠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합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역량 가지고 완전히 저한테 확 퍼졌던 거고요. 삼성은 조금 더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대신에 그 차세대 기술로 뭔가 승부를 두겠다는 게 보여요. 근데 지금 예를 들면 도요타 같은 경우가 지금 특허 부분에서는 전고체 세계 1위거든요. 도요타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전고체 배터리로 갔을 때 전기차량을 뒤집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반신반인이 됩니다. 파나소닉도 전고체로 간다 그랬나? 파나소닉, 왜냐면 일본 업체들은 지금 사실 전기차의 대응이 굉장히 미온적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판을 얻기 위해서는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어요. 현행 기술로는 너무 뒤쳐졌습니다, 지금 일본이. 그러니까 파격적인 뭔가로 뒤집지 않으면 사실 역전을 못해요. 근데 이렇게 배터리를 오랫동안 봤던 LG나 삼성이 지금 전고체는 지금 당장에 뭐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마당에 도요타가 지금 완전 전고체로 와서 가성비를 획득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삼성은 27년까지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단은 전략이 지금 에너지를 좀 축적해 놨다가 현금을 좀 벌고 나서 전고체로 작업을 좀 뒤집겠다라는 약간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삼성은. 그리고 SK 같은 경우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SK는 이런저런 거 가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번 이 갈등 잘 마무리 짓고요. 그래서 왜냐면 지금 해외 공장 지원했던 것을 행여. 그래서 뭐 총리까지 나서서 니네 싸우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 국익에는, 그런데 사실 개별 기업이 국익을 바라보기에는 너무 손해보는 것도 많고 또 이게 희생도 많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타협을 좀 봐야 될 거라고 봐요. 하여튼 3사에 대한 뭐 전략은 뭐 그렇게 약간 좀 두리뭉실하게 끝내고요. 하여튼 이 3사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일이고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유럽은 유니온으로 갑니다. 유니온으로. 다 돈을 모아서 자율주행도 그렇게 갔죠. 맵이 구글 맵을 쓰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노키아 자회사인 히어를 정책적으로 키우죠, 유럽이. 구글 맵에 종속당하면 구글 시스템에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노키아의 자회사인 히어를 키우기 시작했고요. 5G AA라고 해서 오토모티브 얼라이언스 13개국의 통신을 통합합니다. 왜냐하면 국경을 넘어갈 때 통신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배터리도 야 이게 도저히 한국과 일본과 중국을 따라갈 수 없으니 연합을 해라. 그 지금 약간 이 EU는 마찬가지로 기술도 자꾸 연합을 해요. 근데 우리는 벌써 이 훌륭한 회사가 3개나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 근데 정말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로봇타이제이션 같은 로봇도 배터리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어떤 로봇은 24시간 동안 활동을 하는데 어떤 로봇은 4시간 만에 에너지가 딱 끊어져서 확 넘어져요. 이거는 사실 배터리 차이가 크겠죠. 굉장히 효율 높은 배터리 필요할 거고 뭐 모터라든지 다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요소 기술이 한국에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는 뭐 굉장히 저희 매력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 테슬라 배터리 자체 개발하는 얘기 뭐 약간 유형화 된 것 같은데 그런 거는 LG화학이나 뭐 SK 측면에서 위안은 아니고 얘들이 이제 뭐 아무래도 이 테라 팩토리를 지어서 1,400만 개 정도의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건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뭐 애들이 무슨 뭐 니켈 광산 이런 것들도 직접 뭐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테슬라가 이런 것들이 좀 이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재밌는 게 테슬라는 셀2팩 기술이 아니라 셀2샤시 기술을 얘기를 했죠. 자동차의 구조물로 쓰겠다는 거예요, 배터리를. 근데 더 나아가서 애플은 모노셀 아예 통짜로 그냥 배터리 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가성비하고 안정성인데 이런 테크 자이언트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는 사실 이 배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 배터리하고 자동차하고 한 몸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착탈이 아니라 지금 니오 같은 경우는 착탈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만든다는 건 앞으로 배터리가 모든 디바이스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걸 또 역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LG나 많은 클라이언트들을 또 다뤄보고 또 이들의 요구사항을 맞춰보고 또 새로운 기술을 빌드업하고 또 경쟁하다 보면 우리 처음에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에 뒤졌지만 이제 갤럭시가 훌륭하게 나왔듯이 지금 배터리 쪽에서는 아마 테슬라, 애플 그다음 또 우주 기술도 있습니다. 왜냐면 배터리 지금 위성에 들어가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킬로그램당 지금 한 500W가 넘는 훌륭한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또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이 미국에는 있다는 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산을 해서 가성비가 끝내주게 대량 생산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나라인데 사실 R&D나 이런 것들은 다 실리콘밸리나 나사나 뭐 휴스턴 이런 쪽에 훨씬 더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배터리도 몰라 10여 년 더 지나야 되겠죠. 없이 다니는 스마트 시티 같으면 밑에 레일 깔아서 전기하고 뭐 지금
근데 뭐 그런 것까지 따지자면 뭐 차 자체가 태양광으로 해서 가는 것도 벌써 다 개발은 돼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이 소노모터스라고요. 소노모터스 이제 이번에 CES에서 나왔던 소노모터스 같은 경우는 태양광 지별판을 위에다 설치하고요. 하루에 30km는 선물로 준대요. 그냥 태양광으로 하루에 30km 달리게 해준대요. 그렇게 뭐 유리창까지도 다 태양광으로 또다 예, 맞습니다. 흡수하더라고요. 나중에 이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고 태양광도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 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뭐 밑에 깔은 그렇게 인프라를 설치 안 하더라도 리튬 에어만 하더라도 안에 있는 이 에어라는 게 산소거든요. 네. 산소를 가지고 배터리를 충전하겠다는 거니까 정말 꿈의 기술인 거죠. 달리고 산소를 가지고 돌리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리튬 에어 같은 게 만약에 되면, 근데 이제 물성 자체가 어떤 코팅이나 이런 것들이 신소재가 좀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지금도 뭐 당장은 되는데 충방전을 반복할수록 계속 물성이 떨어지거든요. 흐트러지거든요, 물성이. 그래서 뭐 세라믹 코팅을 하네, 뭐 계속 논문 나오는 걸 보면요, 새로운 기술들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속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누가 써?